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입니다. 3월 22일 증시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오늘 썸네일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질적으로 코스피 하락했어도 나쁘지는 않았다. 이유 내용이고요. 홍콩 증시 급락 이유, 현재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투자는 늘 걱정이 없다. 최근 상승력 큰 종목은 조심해라. 이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오늘 상승 업종은 반도체. 반도체 오늘도 올라갔어요. 네, 반도체는 안 올라갔는데요.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올랐지만 반도체 종목이 하도 많으니까 어떤 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통신주가 올랐고 제약주가 올랐고 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빠졌지만 요 업종 지수들이 오른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거 한번 알아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대형주들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한 20개 종목 보면 삼성전자 뭐 1, 2, 3등이 다 빠졌죠. 뭐 우리나라 대표 1, 2, 3등이 빠졌는데 지수가 이 정도 빠진 건 괜찮은 거고 오늘 이렇게 상승한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형주 중에는. 그런데 0.68% 빠진 거는 괜찮게 잘 버틴 거고 코스닥 종목들은 0.6%나 올랐기 때문에 잘 끝났다. 그래서 질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00을 넘어갔었잖아요. 2400 위에서는 경계 매물이 계속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강한 호재가 나오면 그 매물을 뚫고 올라가는 건데 그것은 이번 주 지나야겠죠. 그렇죠? 이번 주에 뭐 갑자기 무슨 뉴스가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주는 조금 24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시간적으로 분봉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차트만 봐서는 별로 안 좋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우리 증시 오늘 이렇게 시작해서 약부합 시작했죠. 약간 하락 시작해서 잠깐 하락하다가 10분봉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 상승 구간에 있다가 10시에 보합권으로 다시 내려오고 10시 반부터 이렇게 내려가다 지금지금 내려갔거든요. 자, 10시 반에 어디 증시가 시작하죠? 홍콩 증시, 중국 증시가 시작하죠. 중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잘 버텼는데 홍콩 증시가 개파락이 좀 크게 나왔어요. 2%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홍콩 증시는 왜 빠졌을까? 그게 또 궁금한 거죠. 홍콩 증시는 아무래도 거기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홍콩 샹하이 HSBC라 그러죠. 그 종목이 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은행주들이 요즘 겁을 좀 먹었잖아, 은행주들이. 그렇죠? CS은행 또 실리콘밸리 은행 이런 사건들이 터지다 보니까 그래서 HSBC 은행이 급락이 나오면서 홍콩 증시들이 빠졌다. 근데 대만 증시는 많이 안 빠졌어요. 보합권에 끝났어요. 대만 증시는. 대만 증시는 우리와 같이 반도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금요일 날 잘 버텼잖아요. 우리 금요일 증시 우리 크게 이렇게 잘 버티겠다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반도체 종목 괜찮을 거다. 이건 봤어도 지수가 이렇게 버틸 거는 의외로 잘 버텼는데 했더니 그래도 금요일 날 다른 애들 빠졌는데 우리는 안 빠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놀다가 요만큼 빠진 거는 크게 나쁘게 보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가 오늘 3시경 있죠. 3시. 그러니까 오후 들어서 미국 선물지수가 1%나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들이 된 건데 그런데 제가 잘 버텼다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선물지수가 1%나 빠졌다는 거는 0.5%까지 올랐던 것이 쭉 1% 빠진 거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는 3시 넘어서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되게 보통 날 같으면 미국 선물지수가 1% 빠지면 쭉 내려가거든요. 그런 게 없었어요. 잘 버텼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면 1.79%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1000만 주 미만으로 거의 다 1000만 주 넘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1000만 주 넘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이렇게 적으면서 빠지고 외국인이 매도는 했지만 뭐 큰 매도는 아니고 기관도 들어와주고
크게 나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자. 오늘 뭐 굳이 이 수급 같은 건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안 봐도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어제 일요일 날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증시, 지수는 하락할 수 있어도 크게 걱정은 하지 말자. 종목들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근데 오늘 괜찮았어요, 나름. 그리고 업종 지수를 보면 오늘 상승 업종이 반도체, 통신, 제약이라 그랬죠. 이렇게 뭐 0.14% 오른 거 이런 거 말고 보시면 1% 이상 오른 것은 통신, 반도체, 제약뿐이에요. 그렇죠? 자, 이들 공통점은 뭐냐? 반도체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 나오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지수 하락은 했지만 잘 버텼고, 통신업은 지금 통신주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대개 증시가 나쁠 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업종이에요. 통신주로 수익 내기는 일반인들이 쉽지 않아요. 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시간이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5, 6개월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처럼 지수가 2400도 위에 왔네. 그럼 2400에서는 또 저항이 있는데 2420 이런 데서는 그러다 보면 에이 또 야, 안전하게 통신주로 가자. 이런 쪽으로 몰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오늘 같은 날이고, 제약주도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제약주 뭐 오른다는 소리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자, 대표적인 제약주 보면 유한여행 같은 거, 이렇게 일별주가 보면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1등 제약주가 어디입니까? 유한양이 시가총액 가장 큰 데가 유한양.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종근당 같은 거 한번 보는 거죠. 예, 이렇게 밑에 있거든요. 밑에 있으니까 돈이 야, 오늘은 특별히 살 게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통신주, 반도체, 그리고 제약주가 올랐다. 그 중에 반도체가 좀 눈에 띈다. 흐름이 맥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증시로 넘어갔다가 우리 증시로 다시 올게요. 자, 현재 독일 증시 강보합에 있고 다 보합에 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 있어요. 다 보합권에 있는데, 자, 시작은 좀 홍콩 증시가 하락해서 그런지 좀 하락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갔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마감까지 이게 잘 양봉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증시가 내일 또 괜찮겠죠. 자, 그리고 미국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미국 선물지수도 보합까지 또 다시 올라왔어요. 보합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지수가 1%까지 아까 선물지수가 빠졌었거든요. 이렇게 이건 분봉이 아니고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13시니까 3시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증시 끝나기 전부터 쭉 이렇게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는데도 우리 증시가 괜찮게 버티더라. 그래서 질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우리 증시도 쭉 내려가거든요. 막판에. 근데 그렇게 내려가지 않더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그랬더니 두고 봤더니 올라오고 있더라. 지금 보합까지. 미국 증시도 오늘 잘 이렇게 보합 정도만 끝나도 뭐 크게 내일 우리 증시 무탈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 종목은 계속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수가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봤는데 뭐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 종목을 볼 필요는 없고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는 늘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오늘 구독자님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 구간 요 2450위에서는 수익난 종목들은 이익 실현들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현금을 만들었고 이날 훅 빠진 날 이날 살짝 매수했고 비중을 아주 작게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한 거 이렇게 올라갈 때, 자, 매도하시고 싶은 사람 매도해도 되고, 여기서 저가 매수한 건 좀 들고 가도 되고, 어차피 1차 매수만 한 거고, 또 분할 매수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날짜까지도 기억이 안 나네. 예. 금요일 날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시스템 반도체 종목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오늘도 시스템 반도체 종목 중에 한 종목 저는 오늘 아침에 멘트를 아예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오늘 하락했으면 좋겠네요. 매수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거 사는 게 좋아요?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 종목이 오늘 하락했어요. 예. 금요일 날은 잘 올라가더니 오늘 하락했어요. 예.
그래서 1차 매수 잘 들어갔으리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매수 못 하신 분들 금요일 날 제가 매수가를 드렸는데 초반에 메시지 받아보신 분들은 매수를 됐지만은 멤버십 회원님들 조금 늦게 받아보신 분들은 그 가격 위에 있었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가격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매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매수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략적 투자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이래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보세요. 1년 동안 2021년도 1월이죠. 2023년도 2년이네. 이거 보세요. 2년 동안 빠지기만 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예? 2년 동안 빠졌다고 2년 동안. 이게 시스템 반도체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가 또 급락이 나와서 우리 증시가 또 하락이 나온다고 치자고. 이 종목들이 빠져야 얼마나 빠지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투자는 실패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요 종목들이 하락이 얼마나 빠지겠냐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코스닥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은 요 마우스 잘 보세요. 막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어요. 그 종목들은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컨트롤 잘못하면은 치고 빠지기 못하면 쫙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우리가 금요일 날에 산 종목도 한 요 정도에 있어요. 차트상으로 이 정도에서 한 요 정도. 이 종목보다는 약간 위에 있지. 그렇지만 최근 2년 동안 계속 빠지기만 했다고. 빠지기만. 그래서 걱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절대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이번 주에 잘 버티면서 또 잘 간다. 분위기가 잘 간다. 그러면 반도체 종목 쪽으로 돈이 쏠리기 시작한 건 다들 보셨잖아요. 요 며칠. 그러기 오늘도 반도체 지수가 올랐고. 그러면 얘네는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략적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면은 크게 걱정은 안 한다. 크게 걱정을 안 한다. 저는 이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 독일 증시는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네요. 좀 전에 보합권에 있다가 0.43%까지 올랐고 나스닥 선물도 지금 보합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질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마감 영상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락한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좀 덜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괜찮게 끝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리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